안녕하세요. 비상월드의 법령쌤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비상대비법 실전 모의고사. 네, 이건 뭐 샘플 강의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시청 바라고. 자, 오늘은 실제 모의고사를 풀어보는 그런 연습을 하는 시간입니다. 네, 비상대비법 총칙으로부터 해서 인력 참여, 물자 사용 그 범위까지 오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모의고사의 목적은 여러분들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풀어보는 연습을 하는 데 의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실제 본고사에서 시간 압박이 상당히 큽니다. 예, 60분, 그러니까 1시간 이내 50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거의 한 문제당 1분 정도로 이렇게 풀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시간이 제한됩니다. 그런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본고사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문제는 여러분들 제가 최근에 기출된 문제를 약간 변형해서 난이도도 본고사 수준 정도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단원별로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로 구성을 했고, 1분 이내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시간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분 이내에 꼭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시고, 예, 문제가 긴 것들은 저 한 2, 3분 정도 이렇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진행 순서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고, 그 푼 문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해설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준비들 하시고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30초입니다. 시작합니다. 네, 아우, 30초라서 금방 났네요. 자, 인력 자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인력 자원은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예, 기술 자격, 기술 자격증을 취득한 자나 과학기술자, 중점관리 대상업체 종사자 이렇죠. 자, 1, 2번은 그거죠. 기술 자격을 취득한 사람들에 대해서 인력 자원이나 물어보는 겁니다. 예, 기술 자격 면허는 뭡니까?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과 대한민국 국민, 그다음 나이 조건, 19세에서 60세까지 충족되면 다 인력 자원이 되죠.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자. 예, 과학기술자는 5가지 조건이 돼야죠. 자연과학, 석사 이상, 대한민국 국민, 나이 19세에서 60세. 그 다음 연구기관, 예,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어야 합니다. 충족되고. 네, 답은 4번이네요. 예, 의약품을 생산하는 업체. 이 업체가 뭐 중점관리 대상 업체인지 알 수 없죠. 명확하게 중점관리 대상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이여만 인력자원에 해당됩니다. 네. 1번 문제는 쉬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이것도 30초입니다. 네, 아유, 30초 금방 갔네요. 자, 이 문제는 비상대비 기간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데 옳지 않은 것. 네, 여러분들이 30초지만 이 지문이 4번까지 여러분들이 끝까지 읽으셔도 충분히 30초 이내에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푸셔도 되셨을 겁니다. 자, 총괄기관, 행정안전부 장관이죠. 예, 그 다음은 집행기관. 예, 우리 집행기관은 두 가지가 있죠. 비상대비 업무 집행기관과 인력자원, 물적자원 업무 집행기관. 예, 인력자원, 물적자원
그 업무의 집행기관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죠. 예,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이 아닙니다. 얘는 뭡니까? 예, 비상대비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장이죠. 다음 뭐 위탁 위임은 예,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으로부터 해서 중앙행정기관장한테는 위탁, 예, 나머지 시도지사나 지방행정기관장에는 위임할 수 있죠. 네, 맞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네, 1분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네요. 네, 이번 문제는 비상대비 계획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죠. 예, 옳은 거. 네. 앞에 두 문제는 30초 이내였지만 이것은 1분이었습니다. 보통 1분 이내에 풀면 되는데 1번, 2번을 30초로 설정한 거는 여러분들이 그런 좀 쉬운 문제에서는 빨리 푸시고 시간을 세이브 하셔야 나중에 좀 장문의 그런 문제에서 뭐 1분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데에서 조금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쉬운 문제는 빨리 풀고 시간을 아꼈다가 긴 문제에서 시간을 조금 더 투자를 하는 그런 전략적으로 문제를 푸셔야 합니다. 자, 문제 보실까요? 네, 기본 지침에 포함되는 사항. 기본 지침에는 10가지가 포함되죠. 예, 자원조사 지정은 어디에 포함 사항입니까? 예, 집행계획에 포함 사항이죠. 여러분들 기본 지침에 포함 사항 10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시군구청장이 작성한 실시계획의 승인은 시도지사가 하죠. 지방정기관장이 승인할 일이 없죠. 자, 디귿은 뭡니까? 국무총리가 아닌, 직권이 아닌 중앙정기관의 요청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예, 그럴 때는 국무회의 심의나 대통령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죠. 변경한 다음에 반드시 뭘 해야 합니까? 대통령인데 꼭 보고를 해야 한다는 거. 자, 리을은 중점관리 대상업체 실시계획을 변경하는 건데 그 실시계획은 뭐 경미한 사항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무조건 변경할 때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의 승인을 꼭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꼭 아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예, 1분입니다. 네. 자원조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상황형 문제였습니다. 이런 상황형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1분 이내에 못 푸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뭐 다 푸셨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광역시장이 자원조사를 한답니다. 우리 자원조사는 누가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상대비 책임기관장 중에서 시군구청장을 제외한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이 하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광역시장도 가능합니다. 예, 조사를 하는데 광역시 소속 공무원을 통해서 인력자원 대상자 을에게 자원조사표를 송부하고 방문해서 확인하는 방법으로 조사를 했다. 기업 같은 경우에 뭡니까? 소속 공무원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거죠. 자, 다음은 관리 대상 물자인 수송용 장비를 갖고 있는 병에게 신고하는 방법으로 했다고 합니다. 신고. 신고는 해당 그 조사 대상자가 신고를 하는 거죠. 그런데 병이 거짓으로 신고했답니다. 벌칙 뭡니까? 6개월 내의 징역 또는 5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벌칙 맞죠. 그래서 이런 벌칙 유형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다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 또는 조사를 거부 깊이 방해하는 경우 그럴 때 적용이 되죠. 자, 다음은 X업체. X업체가 사회복지를 하는 X업체인데 중점관리 대상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업체한테는 관련되는 관계 단체 장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방법으로 조사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사 방법 중에 자료 제출은 중점관리 대상 업체와 관련되는 관계 협회 단체장한테 요구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원조사 방법을 세 가지를 필히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조사 방법에 대해서 누가 하는지 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리을이 틀렸네요. 리을은 뭡니까? 기술 자격 면허를 발급하거나 취소했을 때 읍면 동장인데 알려주는 사항이죠. 읍면 동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또 누군가인데 위탁해 줄 수 있죠. 위탁받는 기간을 틀리게 했네요. 뭐가 빠져야 합니까? 해양자가 빠져야죠.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위탁받는 기관 단체 7개 있죠? 7개 여러분들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안전세계, 지능세계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꼭 7개 기관을 이나 단체를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또 보실까요? 자, 1분 내에 푸십시오. 죄송합니다. 1분 내에, 어,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 세팅이 잘 안 돼서. 네, 1분이 또 지났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방송 사고였죠. 여러분들 답을 알려드린 바람에 그래도 순간 이렇게 다시 원위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못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문제는 정보 시스템 구축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죠. 옳은 거. 여기 이 파트에서 중요한 건 그겁니다. 정보 제공을 요청받는 기관이나 업체에 뭐뭐뭐가 있는지. 자, 일본 같은 경우는 관리 대상 업체 아니죠? 이런 건 없습니다. 중증 관리 대상 업체가 해당되겠죠. 그다음 정보 시스템의 보안 조치는 누가 해야 한다? 행정안전부 장관이 해야죠. 그러면 그 보안 조치 이행 여부는 누가 확인한다? 국가정보원장이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정보 제공 요청받는 기관 업체, 중증관리 대상 업체뿐만 아니라 비상대비 책임기관도 있고 전자정부법에 따른 공공기관, 이렇게 세 개가 있죠. 이 세 개 꼭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자, 특히 이 비상대비 책임기관에는 그 안에는
이런 기관이나 단체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도 똑같이 아시기 바랍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시스템 구축하는데 수직 관리 보유를 할 수 있죠. 할 수. 꼭 해야 한다,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최근에 뭐 강제냐 임의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답은 4번이었네요. 정보 제공 요청하는 거 시군구에 요청할 수 있죠. 우리 시군구도 여기 비상대비 책임기관에 포함이 되니까. 그 시군구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요청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 우리 조문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돼 있죠.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보면 사유가 있으면 요청에 안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실까요? 1분입니다. 네, 아유, 1분이 지났네요. 이 문제는 중점관리 대상 자원에 대해서 어떤 지정이나 준비 조치, 확인 점검을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 1번 같은 경우는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시겠죠? 자, 2번은 준비 조치죠. 준비 조치는 국무총리 승인 받아서 명할 수 있죠. 기술력 양성은 중점관리 대상 물자의 소유자한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 준비 조치를 누구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기술 개발은 업체의 장한테만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꼭 아시기 바랍니다. 물자의 소유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 답은 3번이었네요. 3번이 틀렸네요. 우리가 지정 해제할 때는 지정 해제하려는 경우에 조사를 해야죠. 조사. 평가가 아니라 조사를 해야 한다는 거. 용어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아셔야 합니다. 요즘 이렇게 간단하지만 이런 식으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권고할 수 있다는 것을 뭐 명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바꿔갖고 문제 나오기 때문에 제가 한번 그걸 각색을 이렇게 약간 변형을 해서 내봤습니다. 평가가 아니죠. 명확하게 이런 조사라는 용어를 꼭 써야 합니다.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중점관리 대상 자원 확인 점검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상대비 책임기관에서 시군구청장을 제외한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이 확인 점검을 하게 되어 있죠. 이런 제외, 포함하냐 제외하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 비상대비법에서 시군구청장을 제외한 비상대비 책임기관의 장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서 봤죠. 자원조사도 있고 여기 같이 중점관리 대상 자원 확인 점검에 대해서는 시군구청장이 빠진다라는 거 꼭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또 보시겠습니다.
네, 문제 볼까요? 네, 이거는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네, 답은 3번, 2번이었네요. 기억, 니은, 디귿이 맞죠? 네. 자, 기억. 예, 법원의 행정사무 처리 기관은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두어야 한다. 예, 반드시 두어야죠. 우리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헌법기관이죠. 헌법기관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에 대해서 우리 비상대비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거. 예. 이 사람들은 뭡니까? 행안부 장관이 주관하는 선발시험 응시할 필요 없죠. 그다음 지도도 받지 않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도를 받지 않는다는 거. 대신에 반드시 비상계획관을 꼭 둬야 한다라는 거. 예, 강제로 되어 있죠. 그다음 교육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요청하는 경우에 교육 대상자가 된다라는 거. 이런 식으로 헌법기관에 관련된 비상계획비 업무 담당자에 관련된 사항도 이렇게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신 게 좋습니다. 자, 니은은 뭡니까?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를 둘 수 있는 업체에 마찬가지 맞죠?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임명 대상 업체는 기본적으로 중증관리 대상 업체가 되어야죠. 그리고 어떤 업체, 여러 가지 업체 많죠. 예, 그중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필요로 인정하는 업체도 마찬가지 총리가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 디귿은 심사죠. 심사. 업체에 대한 심사는 업체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장 거쳐서 행안부 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해야죠. 자, 리을이 틀렸죠. 리을에 대해서는 뭡니까? 리을은 지도죠. 지도를 누가 하냐? 누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국무총리가 임명 대상 업체로 지정한 공공기관에 대한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 지도 누가 해야 한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장해야죠. 이 공공기관이 그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크게 볼 때는 업체에 포함되는 겁니다. 업체의 비상대비 업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그 해당 소관 자원관리 주관기관장이 지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도하는 기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예, 중앙행정기관, 지방행정기관, 그다음 대통령 국무총리 소속기관, 시도 교육청에 대해서만 지도를 하지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는 자원관리 주관기관이 장해야죠. 이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이 기관자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업체입니다. 업체. 크게 보면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 니을 때문에 뭐 4번 이렇게 또 맞다고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또 보실까요? 네. 이 문제는 비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비축에도 늘 한 문제씩 나오죠? 자, 답은 1번이었네요. 1번. 1번에 뭡니까? 1번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물자의 소유자나 업체장한테 비축을 명하는 거죠. 누구의 승인을 받아서? 총리 승인 받아서 3개월 분에 대해서 비축을 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 물자 소유자나 업체장한테 비축 명령은 할 수 있죠.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임의사항입니다. 자, 니은은 업체 비축 물자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하는 시기는 세 가지가 있죠. 이런 전국 훈련 아닙니다. 훈련 때는 비축 물자 못 씁니다. 비축 물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비상사태, 재난사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을 때.
이 경우 세 가지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비축물자에 대한 확인 점검하는 거죠. 누가 총리나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할 수 있죠. 이 확인 점검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여러분들 3번이 조금 어렵지 않나. 예,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구분하기 조금 힘들죠. 그래서 제가 확인 점검을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비상대비법에서 확인 점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 점검과 비축물자 확인 점검. 중점관리 대상자원 확인 점검은 매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 그런데 비축물자 확인 점검은 할 수 있습니다. 임의적인 사항입니다. 네, 이거 두 개를 구분해서 꼭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은 뭡니까? 긴급한 경우에 비축물자는 먼저 쓰고 나중에 사후 승인 받을 수 있죠. 그리고 사후 승인은 사용하는 경우에만 사후 승인이 있습니다. 해제에 대해서는 사후 승인이 없다. 여러분들이 꼭 잘 아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장문이라서 제가 시간을 2분을 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아유, 2분이라서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네요. 이런 문제는 3단 유형 문제로서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좀 여러 문제를 접할 수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보통 과목별로 한두 문제 정도는 꼭 나오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리죠. 제가 2분으로 설정한 것도 이 상황형을 다 이해하고 문제 답을 찾는데 또 까다로운 그런 또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다 감안하면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안배를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쉬운 문제에서는 빨리 푸시고 그래서 시간 줄인 것을 이런 좀 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여유를 가지고 문제를 풀으셔야 좀 문제를 저 뭐야 좋은 성적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인력 참여 물자 사용, 통합방위 사태 때 상황 하에서 할 수 있는 거죠. 문제를 보시면 A 특별시에서 통합방위 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뭘 선포했냐? 특별시장인 갑이 을종 사태를 선포했네요. 그래서 이 갑은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아서 권한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인력을 그러니까 중점관리 대상 을과 물자 소유자 병에게 각각 협력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자, 기업 같은 경우는 뭡니까?
기억해서 그런 인력과 물자의 소유자한테 중점관리 대상 자원 지정 당시에 미리 이렇게 나중에 쓰겠다라는 동의를 문서로 받았다. 문서로 받으면 되죠. 구두는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참여했던 병의 자동차가 완파가 돼 버렸습니다. 협력 중에.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죠. 그 재산상 손실 보상은 누가 해줘야 합니까? 자원관리 주관기관 장의 고유의 책임입니다. 이것은 뭐 권한 위임 사항도 아니고 도지사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시라는 특별시장이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원관리 주관기관의 장이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예, 니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여러분들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디귿은 연장하는 경우죠. 참여를 연장하는 거는 일주일이 넘지 않는 범위죠. 이것은 뭐 쉬웠죠. 자, 리을은 통합방위법에 나오는 내용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방위 사태 선포했다가 1월 20일 날 상황이 좋아져서 시의회에서 해제를 요구해 갖고 시장은 심의를 거쳐서 해제를 했다. 시의회에서 요구를 하면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죠. 거칠 필요 없이 해제를 하고 공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거친다는 내용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거는 니은, 디귿, 리을. 답은 4번이네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 틀리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저희 비상대비법 실전 모의고사 샘플 강의였습니다. 샘플. 다른 이제 뭐 다른 법령이나 비상대비법 후반부에 있는 것도 제가 실전 모의고사로 이런 식으로 다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누구한테? 죄송하지만 수강생한테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모의고사를 계속적으로 접하시고 싶으신 분은 현장 강의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고하셨고, 이런 시간 제한 상황에서 문제를 푸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셨기 때문에, 시간이 진짜, 많이 걸리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험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어, 시간을 설정해 놓고 문제 푸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정말 본고사에 가셔도 당황하지 않고 시간 내에 좋은 성적으로 문제를 푸실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상월드의 범령쌤이었습니다.